4시간 만에 마쳤나요? 천자문 2시간. 천자문은 한 6시간인가요? 6시간, 7시, 아니, 6시간은 7시간.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대학 중용 논어까지 아니, 맹자까지 나갈 겁니다. 대학 중용은 어차피 우리 지금 본격적으로 사삼경 전체적으로 일람하고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갈 테니까요. 대략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학과 중용은 원래가 얘기 속에 있는 한 편명입니다. 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자, 얘기도 조금 이제 더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대대래기. 대대래기, 그 다음에 소대래기가 있습니다. 자, 대대래기라고 할 때 대자는 사람 성이에요. 대성. 여기는 대덕이구나. 대덕이라는 사람이 쓴 얘기. 그 다음에 대성이라고 쓴 사람이 쓴 얘기가 있는데 쓴 게 아니라 편집한 거죠. 편집했는데. 자, 얘기라고 하는 책이요. 얘기라고 하는 책은 아마 공자가 쓰신 예경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경은 남아있지 않고 공자와 그 다음에 공자 제자,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초기까지 계속 학자들이 거기다 덧붙여서 쓴 것이 대략 한 200여 편 된다고 그래요. 200여 편 되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이후에 자 이제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일부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것도 양이 많으니까 자 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분은 삼촌하고 조카 관계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더 높으니까 대자를 붙인 겁니다. 이름은 대덕. 그 다음에 소대래기를 쓴 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되니까 소대, 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분이 쓴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략 85편인가 하고 여기 49편 정도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성이라고 하신 분이 편찬한 책입니다. 그 속에 있던 두 편인데 여기 이제 대략 여기는 공예라고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 중가운데 밑으로 가보면 대학과 중용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굳이 이 주자 이전에도 이거는 별도로 독립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뽑아서 그것만 공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주자 때에 내려와서는 본격적으로 별도의 한 책으로 편집을 해서 이거를 사서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차 강조하지만은 사서 삼경이라고 하는 체계가 완성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다? 주자에 의해서입니다. 주자가 싫건 좋건 간에 주자의 어마어마한 이 공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학이라고 할 때 유학의 바로 뭐냐면 필수 코스예요. 우리가 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어디까지 해야 된다? 삼경까지. 다시 말해 시서 역까지 공부를 해야 비로소 유학자로서 유학 공부를 좀 했구나가 되고 이것만 가지고 되든가요? 여기에 뭐예요? 사마천의 사기, 자칫 통감, 역사서까지 다 들어가야 되죠. 더구더욱 이 얘기 당연히 공부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제 한 바퀴 삥 좀 돌아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그만한 걸 언제 다 공부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치가 되는 골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최소한 이 사서삼경만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나머지는 그냥 쭉 가서 보면서 얼마든지 익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체가 제대로 서지 않고는 공부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본 방식대로 계속 공부해 나가시는데 자, 이 얘기 속에 들어가 있던 한 편명이 바로 대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서상 뭐 했느냐 하면은 논어를 먼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이라고 하는 데서 천자문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자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도가 전해졌는지를 보려면 뭐부터 봐야 된다? 논어를 먼저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죠? 요즘 현대사에 들어와서. 그 다음, 왜냐면은 우리가 뭐 저 서당에서 소학 단계에서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지금 어른이 되고 난 뒤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소학처럼 또 공부해도 나중에 깨우치지 못합니다. 이치에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자문 공부하시고 논어를 통해서 공자가 가리키려고 했던 내용이 뭔가를 어슴푸레하게 공부해 봤더니 뭘 가리켰던가요? 선생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뭐가 되라?
지명군자가 되라. 명을 하는 군자가 되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 관계 속에서는 뭐로서 예로서 사람을 대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하라는 소리예요? 맑기 좀 알아들어라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라? 그 군자가 되려면은 알아라 이 소리죠. 알아라. 알아야 뭘 한다? 인할 수 있는 거죠. 인. 무슨 소리냐면은 자, 맨 처음에 어차피 개념 정리 한번 다시 들어갈 겁니다. 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음양 도와 선과 성이 되는 거죠. 이름 일량집이 도라 그랬습니다. 이 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선이 되는 거죠. 이름 일량집이 도에서 그대로 따라나서 나타나는 천지자연의 도가 뭐예요? 춘, 하, 추, 동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천지자연의 도예요. 뭐 별거 있나요?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여겨요. 추나 추동. 천지자연의 도죠. 이것을 자 이제 인사적으로 그럼 추나 추동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렇게 돼봤더니 요때쯤 따뜻해지니까 만물이 생하고 무럭무럭 자라고 다 열매 맺어서 단단해지고 겨울이 되면은 다 씨앗들이 갈무리가 되더라. 그거를 뭐예요? 인사적으로 보면 야 하늘의 덕을 뭐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표현해줘. 원덕이요, 형덕이요, 이덕이요, 정덕이라 표현했고 그럼 그걸 보고 뭐 해야 돼요? 사람은 인해야 되고 그죠? 예로서 이건 바깥으로 표출돼서 사람들과 만날 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로서 그 다음에 모두를 자 가을에 모두 다 열매 맺어서 추운 겨울 다 견뎌낼 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 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를 배워야 되고 그러려면 겨울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걸 아는 게 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를 여기다 두는 거죠. 인예의지. 자 다시 말해서 인예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근본 바탕이 된다? 지가 근본 바탕이 되는 거죠. 북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자는 여수하고 지자는 뭐예요? 어디요? 인예 사람한테는 의 예. 사람한테는 의 하늘은 공변된 리가 되고 원형 이정이라라고 표현할 때 원형 이정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인예 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끊임없이 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뭐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거 발전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죠. 그 끊임없이 변화되는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아는 것도 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지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군자가 돼서 뭐예요? 아 그래도 세상 좀 다스린다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라 그다음 이제 공자 이 도를 이어받은 바로 증자가 있었죠. 증자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공자를 쫓아다니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기 때 뭐 알겠어요, 그죠? 어로불변 증자라 그랬죠. 고기여자가 뭔지 고기여자가 이렇게 됩니다. 노나라 노자가 뭔지 어로불변 두 개를 분간하지 못하는 뭐예요? 증자 이렇게 되죠. 어로불변 증자랬고 근데 실제적으로 논어에 보면 증자에 대해서 공자가 뭐냐 에이 여기는 삼이죠. 삼은 뭐하다? 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고기어자에 가로 할자니까 입만 뻐끔뻐끔 눈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좀 노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둔하기 때문에 진득하게 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나씩 파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자의 도를 이은 바로 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자가 그 글을 썼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가리킨 큰 학문, 그죠? 선생님이 가리킨 그 큰 학문의 도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미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머리하고 꼬리만 제대로 연결해서 이해하면 그 공부 다 된 거죠. 나머지는 살찌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1장의 대학 지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명명덕하고 다음에 공부할 거니까 대강만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그때 가서 그 다음에 제친민하고 그 다음에 지어지선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칠 지자에다가 자 지극할 지자에다가 그 다음에 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지도라고 하는 거 큰 학문의 도, 큰 배움의 도 이렇게도 되고 또 대인지학은 이렇게도 되겠죠.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큰 군자 이런 뜻입니다. 가장 큰 군자. 그 큰 군자가 익혀야 될 그저 배움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라는 말 이렇게 쓰죠. 원래 학교 이름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태학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태학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되나 태학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썼었죠. 고려 때 태학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저것도 아예 다 무식하니까 어떻게 돼? 태학은 없어지고 대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냥 대학이라고 할 때는 큰 학문, 안 그러면 이제 대인지학 이렇게 되고, 그럼 대학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태학에 비해서 소학이 있는 거죠? 대신에 소인지학 개념은 아니죠. 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지학이 되고 군자의 학문입니다. 자, 이렇게 배우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했다?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부터 밝혀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나의 덕을 밝게 하고, 그죠? 밝은 덕을 내가 스스로 나의 덕을 두루두루 밝혀가지고 그 다음에 두루 세상에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자로서 이 대학 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정자로서라는 겁니다. 위정자로서 남의 윗사람이 된 자, 백성들의 부모가 된 자는 먼저 스스로가 밝아야 된다. 네가 스스로 밝아야 해와 달이 스스로 밝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만물을 비출 수가 있듯이 스스로를 먼저 밝혀서 천하를 밝혀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밝히는데 있고 이렇게 네가 먼저 베풀어 주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야, 참 훌륭한 군주다라고 해서 따르게 되겠죠. 그래야 백성들과 친하게 되고 제 친민하는 데 있고 결국은 모두를 다 이끌고 어떻게 돼요? 여민동락해서 지극한 선을 이루는 데 있죠. 그렇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주역으로 표현할 별도로 이게 대동사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하가 모두가 다 크게 함께하는 그러한 사회,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학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상국가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가장 맞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삼강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강령, 세계 크게 그죠? 가장 별이가 되는 강령이 바로 뭐냐?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강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지조자에다가 눈목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 하도수로 표현하자면은 생수와 성수 개념으로 표현하면 3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 입안에는 요거 설명 안 했나요? 하도수 여기 일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저기 그 천자문 강의한 것 가운데에서 그 요즘 기초 계속 오늘로 해서 기초는 다 설명했으니까요. 집에 가서 동영상 꼭 보세요. 38 목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로 그대로 보자면은 38 목도가 되고 38 목도는 결국 뭐냐? 어진 정치가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인을 하는 거죠. 그 어진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강령이 있고 바깥으로 펼쳐지는 8개의 조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잘 알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앞에 뭐가 표현하느냐? 자, 경물치지. 경물치지. 그 다음에 성이 정심. 정심이 되고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아마 유학 공부는 몰라도 요거는 잘할 겁니다. 밑에 뒤에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근데 요즘에는 정치하는 분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개념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옛날에 치국해야 된다. 그럼 국회의원 선거라도 한번 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저자 말이야. 지 집안도 엉망이면서 이게 나왔죠. 요즘은 이것도 싹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심지어는 뭐예요? 덕 개념. 덕은 무슨 얼어 죽을 덕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는 뭐예요? 오로지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권력이고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민심을 얻고 못 얻고는 결국은 어디에 있더라? 보이지 않는 요 덕에 있다라는 거 이게 되는 거죠. 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데 먼저 네 몸부터 딱 이게 유학이에요. 그죠?
먼저 네 몸부터 닦고 네 몸을 닦아 이때 제가다 그러면 뭐 5가족 잘 거느린다 이 개념 아니죠. 원래 자 왕자로서 네 몸을 닦아야 가라고 하는 가문이죠. 왕가죠. 이거예요. 그죠? 왕가가 되고 자기 그 왕족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바르게 하고 이 집안이 바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동생이 형의 권력 찬탈하고 그죠? 하극상의 풍조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 조카가 나서서 내 땅 봉토가 이만큼인데 해가면서 그 돈으로 이 권력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네 몸을 바르게 하면은 감히 누가 나한테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수신제가 그래야 나라도 다스려지는 것이 되고 나라를 이렇게 해서 덕으로 다스리다 보면 온 천하가 다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천하 개념은 이른바 이것이 천자의 개념이 되는 거죠. 치국이라 그러면은 이른바 군주, 이른바 그 제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수시는 뭘로 하느냐? 목욕만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고 머리 샴푸 좋은 샴푸 쓰면 되나요? 그죠? 겉으로는 냄새 안 날지 몰라도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그죠?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결국 뭐냐? 네 먼저 마음이 바로워져야 된다. 이 소리야. 마음을 바르게 하라.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네가 마음속에 세운 뜻이 되는 거죠. 세운 뜻을 정말 성실하게 하라. 이 소리에 정성되게. 이룰 성자는 이룰 성자에다 말씀은이죠. 말한 그대로 행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말 따로 행실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그대로 그 다음에 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어긋나지 또 않아야 되는 것이 되고 그게 정성,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공자가 지명군자가 되라 그랬죠. 알아야죠. 알물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 경물. 천지 만물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물이죠. 물건이 있어야 우리가 일이 되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봄, 여름, 가을에서 뭐죠? 싹 트고 그다음에 그 꽃들이 만발하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떤 게 이루어지느냐? 하늘이 저렇게 따뜻한 기운을 내니까 만물들이 다 싹 트고 꽃 피더라. 그럼 백성들을 다 어떻게 키우려면은 그죠? 백성들을 다 화려하게 꽃 피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치를 알아라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의 그죠? 사물의 모든 이치를 낱낱이 쳐야 된다. 칠격자입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각각자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잘 알아야 된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 바로 보다 수신의 바탕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학위시습의 내용이나 지명이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 과정을 거쳐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몸을 닦든지 몸을 그저 겉만 닦을 것인지 마음을 닦는 건지 실은 수신했지만 실은 뭐야? 마음을 닦는 거죠. 여기 되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하는데 대학에 그래서 가장 중간에 전부 다 요거 설명이에요. 상강령 8조목에 대한 전체 설명이 되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로서 다스리지 말고 그죠? 차위 치국은 이위 이일이요. 그죠? 분리. 이로서 일 하지 말고 그죠? 이위리요. 이로서 하지 말고 뭘로써 하라? 의로서. 그죠? 의로서 자, 일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리. 그죠? 하지 말고. 결국은 이로서 한다. 그러면 전부 이끝만 다투게 되는 거죠. 이끝만 다투게 되고 반드시 의로서 일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요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용이라고 하는 글은 자, 증자로부터 사사를 받았던 바로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사가 쓴 바로 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그죠? 공자의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인의 그 배움의 도라고 하는 건 학위시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결국 요거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학위시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늘 펼치고 그랬더니 요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앞에서 지명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논어에서 얘기했었죠. 그 뒤를 이어서 또 자사가 뭐라고 하느냐? 명이라는 건 천명지위 성이오 이렇게 표현했죠. 중용의 맨 첫 번째 글귀입니다. 천명지위 성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성지위 도요. 솔성지위 도요. 그 다음에 수도지위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도, 천지자연의 도라고 하는 건 일념일량집이 도가 되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걸 선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도 공부했었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이어받은 것이 그 다음에 성지자, 다 이루어진 것을 바로 뭐더라? 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만물에는 뭐예요? 물성이 있죠. 물성이 있습니다. 사람에 있는 것이 바로 인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성에 대해서 공자가 도와 선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경물이 되는 거죠. 그 경물을 이제 인사적으로 사람에게, 그죠? 이른바 지도자의 그 도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천명지위 성이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그죠? 아까 지명군자 그랬죠? 그 성품 자체가 그대로 그것이 바로 성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서 이렇게 태어났죠? 그죠? 누구나 이걸 받고 다 태어났으니까 하늘이 부여해준 그 성품에 따라서 아까 뭐예요? 하늘의 원형, 이, 정의 덕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본받아 되는 거죠.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뭘 한다? 인예의 지로서 펼쳐가는 것.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도다 이 소리예요. 도가 뭐 어려우냐 이 소리죠. 참 어렵죠. 뭐가 이 속에 작용하니까? 사사로운 욕심들.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편하게 할까? 이게 그 욕심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이 길, 도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난 길이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가다 보면 저절로 길이 나요. 왜? 그게 참 편하고 쉽고 좋으니까. 근데 꼭 길 따라 가라고 했더니 안 따라가서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산길에, 그죠? 요렇게 있는데 아무도 안 가본 길 간다 해가지고 꼭 조난사고 당하죠. 이겁니다. 이 도가 이렇게 있더라. 그대로 따라가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길,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서울의 근교에 산들은 사방팔방, 특히 북한산 어마어마하게 새길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아예 산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들은 어떻게 돼요? 막아버렸죠. 막으니까 어떻던가요? 벌써 1년만 지나니까 여름 한기들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몇 년 지나면 이제 나무까지 다 자라게 돼요. 바로 길이라고 하는 건 그러더라 이 소리야. 길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이 길이 있는데 이걸 닦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욕심들로만 가득 차더라. 그래서 제발 좀 길 좀 닦아라. 근데 내가 혼자 길 닦아요? 그 많은 길을 어떻게 다 닦아요? 그죠? 이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가 해야 되죠? 그래서 수도지휘. 그죠? 길을 닦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교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정자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신제가 치고 그랬죠? 네가 먼저 집안을 다스리는데, 자, 부모가 있죠? 내가 임금이라 하지만 나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효를 해야 되라 이 소리예요. 그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뭐예요? 사랑을 해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내가 그 남의 그 뭐예요? 그 뭐죠? 그 제후다. 그러면 천자한테 뭐예요?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천자를 공경해 주는 거. 백성들과 더불어 살 때는 항상 믿었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서 하겠죠. 먼저 내가 효를 하고 집안에, 그저 집안에 모범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가 바깥에 나가서도 효하고 공경할 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 교라고 하는 것은 자사가 누구한테? 위정자들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나가죠. 쭉 나가다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정치하는 대법을 이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정치대법. 그래서 중용 제20장에 보면은 정치대법인 바로 국영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 성리학자의 시각으로만 그대로 보면은 아 이거는 군자의 마음 닦는 것이라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이 속에다 쭉 표현해 놓은 것이 중용에 나오는 국영대법이 되고요. 계속 이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다가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성색이 화미네. 그죠? 소리와 색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은 말야라, 말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치한다 그러면 맨날 뭐 요새 뭐예요?
담화문이나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나 온화하게 지어놓고 이거 가지고 정치 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거는 말단이라. 오히려 뭐예요? 스스로 간에 뭐예요? 내면의 덕이죠. 아까 명명덕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면의 덕이 스스로 덕이 쌓여서 그것이 저절로 나타나면 사람만 보고도 사람들이 교화가 되더라. 그래서 덕유여모라 하니 하면서 이제 시경에 나오는 말을 인용합니다. 덕은 뭐와 같다? 덕유여모, 터럭과 같다 그랬습니다. 터럭과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터럭은 뭐가 있다? 유륜연이요. 오히려 무게가 있다. 이렇게 윤자는 여러분들 그 무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책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27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문단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그 왕도 정치를 제시한 맹자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제 있죠? 찾으셨나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27쪽. 자, 거기 보면 자활성색이 어화민에 그저 빛과 색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교화하는 것은 말야라. 이것은 말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왈 덕유 여모라 하니 시경이 뭐냐면 덕은 마치 터럭과 같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자사가 다시 붙였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뭐다. 오히려 터럭은 무게가 있다. 이 소리. 윤이다. 그럼 비교할 것이 있다. 터럭 무게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조금 무게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모라 하니 상천지제 무성무치하 지인이라. 상천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일제자입니다.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거지. 하늘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면서 만물을 생장수장시키는 그 하늘의 일이 냄새가 나던가요? 무성무치. 그죠? 소리가 있던가요? 아무 소리도 없이 하면서도 천하 모든 만물들을 다 어떻게 하더라? 화하게 시키더라. 이 얘기입니다. 큰 대덕의 그 군자라면은 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두루 온 세상을 다 교화시키는데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그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는 것이 바로 그저 큰 정치다. 대학의 도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게 이름하여서 누구의 정치를 얘기하느냐면은 바로 요임금의 정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순임금의 정치죠. 요임금 시절에 어떤 한 50대 되는 남자가 저 길거리에서 뭐 비석치기 놀이하고 있었죠. 격안가. 비석치기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쉬고 목마르면 우물 파서 마시고 이것 말고는 나에게 뭐가 소용있겠는가라고 했더니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참 좋은 시절 만나가지고 저런다 그랬더니 그 앞서 무슨 소리냐 내가 아침에 해 떠서 그저 나가서 난 일하고 난 이렇게 살 뿐이다 했더니 여보시오 그게 다 누구 덕인 줄 아시오. 당신은 모르지만 바로 요임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해서 가르쳤던 얘기가 바로 격안가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바로 큰 정치라고 하는 우리가 원래 정치라고 할 때 대통령 이름도 원래 요새는 선출직이니까 모를 수가 없죠. 원래 정치가 참 잘 되면 우리 정치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정치에 관심들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죠? 요즘에는 왜? 정치가 잘못되니까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돼요. 맨날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그죠? 그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길 가던 사람하고 누구하고 비교를 하더라? 그 다음에 정치인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해준다? 뭐 개부터 구해주던가요? 걔는 헤엄치니까. 그죠? 구해주고 그냥 간답니다. 왜? 그냥 놔둬라. 아니다. 그걸 구해주는 게 정치인 먼저 얼른 구해준다 그러죠? 왜? 물이 오염되니까. 요새는 참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이것이 자 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사에 그저 자사로부터 사숙했다라고도 하고 사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글을 통해서 공부했다라고도 하고 아니면 자사의 제자로부터 공부했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은인데 어쨌든 맹자라는 분이 바로 이제 전국시대에 나타나서 공자의 도를 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공자의 도에 대해서 그죠? 공자가 일컬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그 실정에 맞게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뭐라고 하냐면 공맹의 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공자가 인예, 의지, 신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원래 지는 맹자에서 나와요. 인예, 의하고 간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맹자가 이걸 바로 뭐냐면 지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른바 인이 어렵다라고 했던 이걸 가지고 뭐냐면 사단으로 쭉 풀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성인의 도가 다 쓰러져서 멸해서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가지고 본격적으로 천하의 그 제후들에게 유세를 다니죠. 그 유세를 다니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자칭 이른바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 칠흥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라는데, 그죠? 왕이라는 건 왕도 정치를 펴야 되는 거죠. 이른바 왕도라는 말이 바로 맹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왕도 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왕은 왕답게 정치하는 것이 되고 당연히 어진 정치가 되는데, 이미 스스로 당시에 그 전쟁이나 일삼는, 그죠? 부국강병을 목표로 해서 전쟁이나 일삼는 이 제후들이 자칭 스스로 왕하니까 너 잘됐다 해가지고 가서 인의를, 그죠? 자, 인의를 얘기하면서 인의를 설파하는 것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뭐 너네 선생도 공자도 뭐 인 자체를 인정도 안 하고 참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어진 정치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큰일 났었죠. 야, 이거 진짜 맞네. 그러면서, 야, 그렇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면서 사단론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 이제, 제선왕 같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종 하나를 만들면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니까 종 하나 만들고 갈라진 틈에 뭐냐면 피를 바르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흔종이라고 하는데요. 꼭 이제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도 바르고 제사도 지내는데, 흔종의 예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살당하러 가는 소를 만나게 됩니다. 소가 죽을 때 되면 알죠. 눈물 흘리면서 아주 석을 피우니까 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의 흔종의 예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불쌍하다. 좀 바꿔줘라.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리만 듣고 불쌍하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죠. 온 천하에. 야, 정말 째째하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 임금이 그래 소 한 마리가 아까워서 양으로 바뀌었나 라고 하면서 온갖 그 비난이 다 들어갑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맹자가 여차저차 하면서 이런 말을 일깨워 줍니다. 야, 세상에는 근데 임금 보고 째째하다고 하더라, 인색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아,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뭐라고 하냐?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지심이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죠?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째 동물만 불쌍하냐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저 죽어가는 백성들은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불인지심을 뭐라고 한다? 불인인지심까지 넓혀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나왔을까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 바로 지근한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죠? 어린아이가 저 우물가에 빠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가서 구해주는 것. 왜 구해줬느냐? 칭찬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이거 아니죠. 아이고, 저 죽으면 어쩌나 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되는 그 불쌍한 마음. 이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 그래서 측은지심을 발동해서 점차 노력하다 보면은 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사양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넓혀 나가면 뭐 할 수 있다? 예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뭐냐면은 자, 인의예지라고 하는 맹자의 유명한 바로 사단론이 되는 거죠. 자, 인예의 지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나 다 측은지심이 있다. 맹자는 지금 이것도 제가 굳이 강의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현직은 진행 중인 강의입니다. 수요일 날 2시부터 하죠. 우리 2시부터 하는데, 자, 측은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아이고, 저럴 어쩌나, 라는 측은지심이 있는데, 자, 이 측은지심은 바로 뭐다? 인지단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의 실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것뿐이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 나보다도 상대방한테 양보하고, 요즘에 사양지심이 없어졌죠. 사양지심. 누구나 다, 스스로가 사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 아이, 제가 뭘요? 해가면서 사양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음은 뭐다? 나보다도 맛있는 거 있으면 싫으면, 우리 부모 생각이 나가나, 형제 생각이 나가나, 자식 생각이 나가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그 사양지심은 그래서 뭐다? 예지단냐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을거지를 합니다. 가을거지를 하는데 어떤 놈은, 많은데 99개 갖고 나서 하나 가진 놈 거 뺏어가지고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놈들이 있죠. 그런 놈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런 죽일 놈 해가면서 그죠? 그리고 또 스스로도 많이 가졌는데 남의 거 괜히 슬쩍 하려면 뭐 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그죠? 미워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수호지심은 뭐다? 의지단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호지심은 의지단냐요. 이것이 다 뭐냐면 불인인지심이 되는 거죠.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은 그래서 지지단냐라. 바로 지의 실말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의 사단설이 되고 바로 누구든지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지가 있고 땅으로부터 부여받은 능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 부모가 나를 그저 3년 동안 품어주고 길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부모한테 효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크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 형님이 있고 한 사람을 보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부모한테 효를 할 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효를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저걸 바탕으로 해서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 그걸 바로 양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지와 양능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넓혀나가면 누구든지 다 뭐예요? 인의의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되고 우리가 맹자에 대해서는 뭐 워낙이나 요즘에 유행하는 온갖 말들이 이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맹자 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맹자 7편은 그러니까 맹자는 자, 이와 같이 비유법이 탁월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연목구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맹자 7편을 1편자는 6편자 아니죠. 7편 되니까 맹자 7편을 읽은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라라고 해서 맹자 호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변이라고 하는 말도 실제적으로 맹자 속에 있어요. 맹자가 얼마나 비유법을 잘 들어서 얘기를 잘하는지 그리고 당대 최고의 변설가라고 하는 사람 순후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이른바 그 유학에서는 남녀 칠세 부동색이라는데 그죠? 남자와 여자끼리 손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지 않으니까 일정 정도 큰 사람끼리는 손도 잡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이른바 어떤 아줌마가 아주머니가 저 물속에 빠졌는데 구하는 게 옳습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아니 대뜸 뭐라고 하냐? 아니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당장 구해야지. 그죠? 이게 예가 되는데 그게 예입니까? 하니까 물어봐. 이게 예지. 그랬더니 하지 말랬다며요. 남녀수 뭐 이를테면 나중에 남녀 칠세 부동서까지 가는데 무슨 소리냐? 중요한 게 뭐 사람 생명이죠. 사람부터 구해 보는 거지. 자 경도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권도가 있죠. 이른바 권도를 제기하는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물론 이것도 권도도 어디에 나오냐면은 논어에 이미 한번 나와요. 나중에 두루 같이 함께 배우고도 같이 자리에 섰지만은 이걸 행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정도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탁탁 잘 받아치고 그 다음에 맹자 그냥 자기 이론만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말미를 풀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조단탁치라 이렇게 돼요. 실마리를 지어서 그 상대방이 말한 그 실마리에 나아가서 이 뜻입니다. 일단 나아가죠. 나아가서 탁시, 의탁했다. 시작을 의탁한다. 그러면서 조단탁시. 요거의 거의 대가입니다. 맹자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다 할 정도. 이를테면은 제사랑 같은 경우가 참 노래를 좋아하죠. 풍류를 참 좋아하니까 잘됐다. 그래서 이렇게 풍류를 좋아하신다죠 라고 하면서 슬쩍 또 여기 에이 제가 뭘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여기서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거 그랬더니 그 풍류를 혼자 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럿이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여럿이 하는 게 좋다. 그럼 여럿이 하는 것하고 또 많은 무리들하고 하는 것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여럿이 하는 게 좋다. 그랬더니 잘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민동락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해라 얘기를 해요. 이런 방식이 굉장히 그 화법이 탁월하죠. 그래서 자 맹자 7편을 읽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고 그죠? 이 비유법이 탁월하기 때문에 맹자 호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전국시대에도 맹자호변이 유행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죠. 저자 그냥 괜히 뭐예요. 논변하기 참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 세상에서 선생님 보고 참 호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물어봐요. 선생님 정말 말장난하기 좋아서 이제 이게 심하게 되면 말장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우더라고 그 말하기 좋아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부득이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득이하다. 그칠 수가 없다. 부득이하다 이 소리예요. 왜? 지금 세상에는 양주묵적과 같은 자들이 횡행을 하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런 바에서 뭐 묵자 같은 경우 겸해설 두루두루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넓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요즘에 표현하자면 묵자는 거의 사회주의자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주 오로지 나만을 위하설 오로지 나 그죠? 내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세상 이롭게 한다라도 난 절대로 내 머리카락 안 뽑을 것이다. 목적에 그렇죠. 아무리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세상 뭐 잘 될 일도 없고 묵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머리 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갈아서 그죠? 세상이 좀 바꿔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묵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도에 어긋난다. 사람들한테 그래 당신 희생해서 세상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희생할 거예요? 안 하죠. 내 자식이 있고 그죠?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가지고 세상을 구하겠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선뜻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 횡행하더라. 뭐 합종연행 가라. 뭐 말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저런 자들의 입을 막으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섰다. 성인의 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 7편에는 여러분들 거기 뭐 대략 1편부터 7편까지 쭉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1편이다. 그 내용은 여기 나오는 내용은 맹자 제 역해 우리 지금 현재 공부하는 책 그 서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 맹자 1편이 양양편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양나라 해왕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인의를 펼치는 대목이 되고요. 자, 양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춘추시대 때는 최고의 컸던 나라인 진나라가 되는 거죠. 이 진나라가 전국시대에 들어서 한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조나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전부 다가 뭐냐면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양나라는 뭐냐 원래가 전신이 위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제나라하고 싸워가지고서는 크게 패하게 되는 거죠. 저 대량 땅으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가지고 이제 양나라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강성대국이에요. 이름하에서. 그러니까 맨날 저 제나라하고 또 싸우면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까 두 나라를 이른바 평화회담장으로 끌어내요. 끌어내면서 그러죠. 양해왕한테 당신이 말이야 저 제나라 군주 어차피 화해하고 싸움 없으려면 그게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당신이 먼저 저 제나라 군주한테 제나라의 위왕입니다. 제나라 위왕한테 먼저 왕이라 불러줘라. 이렇게 이 제안을 해요. 그래서 회담장에서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해서 보러 이제 당시 왜냐하면 전국시대 최고의 으뜸 패자가 되니까 왕이라 불러주니까는 제나라의 위왕이 듣고서는 낯간지럽잖아요. 그죠? 에이 무슨 말씀 우리 같이 왕합시다. 그래서 두 놈이 저 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양해왕이라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라의 위왕이 그랬죠. 그러니까 맹자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면 제나라 위왕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위왕 찾아가고 이제 양해왕 찾아 나가는데 양해왕 찾아서 이제 왕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체 편집 구성은 이제 그 의미에 따라 유학의 도를 쭉 전파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양 편에서 인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양양이 맹자가 워낙 또 유명한 또 선생이 되니까, 그건 뭐 엄청난 그 패백, 요즘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최고의 강의비를 주고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할 때. 그래서 양양이 얼마나 기쁜지 만나자마자 늙은이가 천리길을 마다 않고 우리나라에 무슨 이로움을 주러 오셨습니까? 이로써 얘기했죠. 아까 대학에서 뭐라 그랬나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로써 이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의로써 삼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맹자가 됐든 뭐냐 왕은 하필 이입니까? 오직 인이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나는 뭐 맹자는 아는데 나 대학 강의 못해. 대학 몰라. 논어는 아는데 맹자는 몰라. 그럼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인의로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1편이 되죠. 그 다음에 2편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공손주 편에서, 그렇죠. 공손주 편, 제자죠. 제자인 바로 공손주 편에 들어가서 이 도가, 그랬더니 세상에 뭐니, 인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자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찌할까요? 그랬더니만은 여기서 바로 사단설이 제기가 되는 때입니다. 공손주 편. 그리고 나서 3편에 들어가서는 자, 그러면은 인의의 정치라는 걸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실현화가 되는 것이 경제적 바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인의라는 말만큼 얼마나 추상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인의의 정치란. 그러니까 바로 등문공편에 들어가서 옛날에 성인의 정치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바로 정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문공편에서 바로 성인의 정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건 정전법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바탕, 백성들에게 경제적 이 바탕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 그죠? 이게 식화가 되는 거죠. 식화. 이걸 먼저 베풀어 주어야 그죠? 우리가 인의를 할 수 있고 이게 인의의 정치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정전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뭘 실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다 인의의 정치는 다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된다? 성인의 법도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름하여서 규구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잣대와 그죠? 법칙이 있는데 규구의 법도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성인의 도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루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어요. 눈이 굉장히 밝다 하더라도 뭔가를 보려면은 사람들한테 보는 걸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소리를 잘 듣고 한다 하더라도 남한테 가르쳐 주려면은 윤려의 법도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규구의 법도로서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6번째가 뭔가요? 아, 참 5번째. 고자편이 되는 거죠. 자, 고자가 저 뒤로 가. 만장편에 가서 구체적으로 자, 옛날에 맹자의 제자입니다. 맹자의 제자 만장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요순의도 특히 순임금도 요순의 도를 자, 여기서 설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고자편이 되는 거죠. 고자는 바로 맹자의 제자가 아니라 고자가 이 고자가 아니지. 무슨 고자죠? 이거 맞나요? 어? 말씀원변의 아니. 저기 고자가 맞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고자편에 들어가서 고자편의 그 유명한 여러분들 뭐냐면 성선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선설에 대한 그 논쟁이 고자하고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선설이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품은 누구나 다 선하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인의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은 인의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가 있다?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다하라? 마지막 편이 진심. 마음을 다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심편으로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역시 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유학의 성인의 도를 전파하기 위한 방식인데 그런데 맹자가 당대의 세상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가 이놈의 도가 펴질지 안 펴질지. 그래서 마지막 장에다 뭐라고 하냐면 성인이 가신지 옛날에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까지는 쭉 직접 서로 보면서 도를 전수를 했고 이후에 나타난 탕임금과 그 다음에 문왕 같은 경우 문왕, 무왕, 주공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성인이 가신 지 500년이 넘었지만은 이른바 신법으로 전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공자, 춘추시대의 공자 또한 역시 신법으로서 성인의 도를 전수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성인이 가신 지 100여 년도 안 됐고 또 성인이 사신 그 지역과 곡부죠.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다 멸실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내가 뒤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성인의 그죠? 그 뒤를 이었노라라는 것을 은근히 그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31쪽에 그 진심편 마지막 편에 그 마지막 장이 아니라요.
37장에 보면은 보면 시대 상황에 맞는 창조적 해석 필요하고 그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뭐라고 해야 되냐? 군자 반경 이이니 군자라고 하는 것은 경도를 돌이킬 뿐이니 경정즉 서민이 흥하고 서민이 흥이면 사무 사특의일이라. 서민이 일어난다면 그죠? 경이 바르면 경도가 바루어지면 백성들이 이에 일어나고 백성들이 일어나면 이에 사특함이 없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은근히 혁명을 도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따라붙는 사람들도 없죠. 왜? 이 합종연행가들이 판치면서 이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쪽 저쪽에 재상으로 불려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은 바루어지지 않고 공자 같은 경우도 춘추시대 때 어쨌든 뭔가 좀 해보려고 자꾸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른바 광견자들, 이름하여서 누구예요? 도가 무리들을 자꾸 만나면서 뭔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도가들이 워낙 들어가 있어서 나오지를 않았죠. 근데 맹자 또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표현했고 맨 마지막 장에다 뭐라고 했냐? 연이 무유호의 하면 즉 역무유호의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인의 도가 있지 않다면 앞으로도 있을지 염려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앞날의 세상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으로 표현을 했죠. 실질적으로 이후에 요순과 같은 또는 하은주 3대 사망과 같은 정치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때 자, 진시황을 그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세우고 이후에 유학의 도는 부활은 시키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돼요? 주로 의례적으로 참 많이 행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말에서 오륜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뭐예요? 옥죄어 놓고서는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이런 수단으로 많이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학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유학 그러면은 어느 분이 제가 요반에서 얘기 안 했나요? 어느 분이 인터넷에 뭐 떠돌다가 저도 이렇게 무심코 본 거예요. 인터넷에 뭐냐면 유학이라면 내가 7을 간대요. 7을 가는데 그 가원 선생의 음양오행 설명을 이렇게 뭐하다 그러면서 유학에 대해서 7을 가면서 음양오행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가 그만큼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체제 유지적이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반봉건적, 그때 반이라면 이거죠. 대단히 봉건적이다. 그러니까 봉건적 정치 질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그거는 언제부터냐? 한나라 이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유학의 성인의 도의 기본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되고, 이거를 이제 현실에 어찌 적용할지는 서로의 몫이겠죠. 서로가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하고